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재영 대법관님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또 내셨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색다른 견해이고 전 여기에 또한 감동 먹었어요. 너무너무 이것도 괜찮은 의견이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대 의견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 다수 의견을 다른 각도로 보자 이런 견해이신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손해하고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익에 있어서 손해를 달리 보자. 이런 견해이거든요. 이게 뭐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는 보통은 차액설이에요. 이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행위가 있기 전하고 그 이후하고 비교해서 그 발생한 차액, 그 차액이 바로 손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거든요. 즉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이 차액에 따라서 손해가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에서도 이러한 차액설을 따르면 이 차액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다고 보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손해의 개념을 달리 보자. 이게 바로 김재영 대법관님의 보충 의견입니다. 즉 침해 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침해 행위로 구체적 현실적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달리 본다는 얘기예요.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대상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이 자체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색다른 견해이지만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즉 손해에 관해서는 침해 행위 전후 지산 상태의 차액을 비교하는 종래의 다수설인 차익설에 의하면 침해 행위 전후로 권리자의 재산 상태에 증감이 없으면 손해도 없다. 이게 이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부당이득 제도의 손해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말하는 손해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보신 결과예요. 다른 입법례, 즉 일본 민법은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손해를 손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한자 쓰기 때문에 손해면 손해 이렇게 한자 쓰거든요. 근데 일본 민법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은 손실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독일 민법에서도요. 손해가 아닌 손실 의미의 코스텐 이런 것을 쓰고요. 비용 이런 거잖아요. 네, 미국의 부당이득법에서 있어서도요. 손실 의미의 expense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나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바로 로비 그 공간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가리지 않고 즉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 부분을 점포 등 용도로 사용 수익할 수 있었는지는 부당이득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방해받았으면은 그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김재원 대법관님이 보충 의견을 내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 나가서 본인이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도 내시면서 보충 의견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당이득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이걸 인정하냐 마느냐 하지 말고 이것을 그냥 불법 행위 사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부당이득이니까 이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지지 말고 구체적 손해가 나올 수 있는 이걸 불법 행위로 보자. 피고는 골프 연습장 운영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공용 부분임을 알면서도 거기에다 자기 물건 갖다 놓고 이용한 것 이것은 고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아니냐? 이거 불법 행위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불법 행위로 책임을 묻는 게 더 간편하지 않을까?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어느 하나가 다른 구제수단보다 먼저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즉 각각 판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병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제수단이고요. 손해 요건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다면 만약에 차액수를 따라서 손해 요건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 성립이 안 된다면 자, 손해가 인정 안 되면 당연히 불법행위도 인정 안 되겠지. 즉, 불법행위 책임은 더더욱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판결처럼 부당이득은 부정하고 이것을 불법행위 사안으로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논리 모순이다. 부당이득 손해 인정 안 되면
당연히 불법 행위도 손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충 의견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대법원 전환배치 판결의 전부이고요. 집합건물 분쟁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더 나아가서 전환배치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집합건물의 로비, 복도, 계단 등 고용 부분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관리단에서 이런 무단 사용한 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확대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무단 사용하는 예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바로 이 대법원 판결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상입니다.